오늘은 경력직 채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실력만 보고 뽑았는데, 막상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좀 골치 아팠던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야기는 경력직 채용할 때 실력만 보다가는 놓치기 쉬운 거, 그러니까 조직적 합성이나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, 이걸 어떻게 예측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겁니다. 아, 조직적 합성이랑 지속 가능성. 네, A사 사례가 보여주는 건 그 인성검사라는 도구가 그냥 뭐 성향 파악하고 끝, 이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일종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. 전략적 자산이요? 네, 여기서 핵심은 과거 데이터를 써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, 바로 HR 애널리틱스의 힘입니다. 아, HR 애널리틱스? 그 인사 관련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그걸 뭐 채용이나 인력 관리에 활용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? 맞습니다. 정확해요. 그럼 A사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나요? 듣기로는 되게 뛰어난 경력직들을 모셔왔는데 예상 못한 내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적응 문제 같은 게 계속 생겼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많은 회사들이 아마 이럴 때 그냥 사람 잘못 뽑았네? 이렇게 개인 문제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다음번엔 면접 좀 더 신경 써야지 이 정도에서 그치기 쉽잖아요. 그렇죠.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. 근데 A사는 좀 달랐어요. 문제 원인을 그 데이터 안에서 찾으려고 한 거죠. 과거에 입사했던 경력직들, 그 사람들이 입사할 때 봤던 인성검사 결과 있잖아요. 네네. 그거랑 그 사람들이 실제로 조직 안에서 어떻게 적응했는지, 뭐 성과는 어땠는지, 심지어 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싹 다 연결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. 와, 과거 데이터랑 실제 결과까지 다요? 그럼 거기서 뭔가 패턴 같은 게 보였나요? 네,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. 특정 인성 요인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A사 문화에서는 개인 주도성에게 너무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반대로 협력 지향성, 이게 어떤 점수 이트로 내려가면요. 네. 기존 팀원들하고 좀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고 또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난다. 이런 규칙성을 찾아낸 거죠. 아, 규칙성이요? 흥미롭네요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런 성향 가진 사람은 뽑지 말자. 이런 필터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그게 아니었어요? 저는 당연히 걸러내는데 쓸 줄 알았는데. 그렇죠.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 어떻게 쓴 거죠? 이런 사람은 안 돼. 이게 아니라면요? 이게 이런 성향은 우리 조직에서는 좀 이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겠구나. 그러니까 미리 알고 대비하자. 이런 관점으로 바뀐 거죠. 아, 대비를 한다. 네. 자료에 나온 문구 있잖아요. 경력은 실력을 말하지만 인성은 적응과 지속 가능성을 말한다. 이게 또 그 맥락인 거죠. 와, 그 문구가 확 와닿네요, 이제. 배제가 아니라 예측과 관리. 정확합니다. 예측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인성검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으로 활용 전략을 짰는데요. 네, 어떤 것들이죠? 첫째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활용하는 건데요. 만약 어떤 지원자의 특정 인성 요인이 좀 주의 구간에 해당한다. 그러면 면접 볼 때 관련된 질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레퍼런스 체크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. 아, 단순히 그냥 합격, 불합격 가르는 게 아니라 면접이나 검증 과정을 더 깊게 만드는 거군요. 그렇죠. 채용 과정 자체를 더 심층적으로 만드는 거죠. 오, 그럼 두 번째는요? 두 번째는 이제 맞춤형 온보딩입니다. 입사한 사람의 인성 프로필을 보는 거죠.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우리 조직 문화나 아니면 특정 리더 스타일하고 좀 부딪힐 수 있겠다. 이런 예측이 되면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는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거예요. 아, 맞춤형 온보딩. 예를 들면요?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협력 지향성, 이게 좀 낮은 입사자다.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일부러 팀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좀 먼저 준다거나 아니면 협업 관련 교육을 좀 더 시켜준다거나 이런 식으로요. 와,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거네요. 네, 새로운 사람이 조직에 좀 부드럽게 안착하도록 돕는 거죠. 그 초기 계획을 그 사람한테 맞춰서 설계하는 데 쓰는 거예요. 입사 전 예측부터 입사 후 관리까지 쭉 이어지는 거군요.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? 세 번째는 이걸 아예 관리랑 성장의 도구로까지 확장하는 겁니다. 특정 인성 항목이 그 주의 구간에 해당된다. 그러면 그 정보가 HR 담당자뿐만 아니라 그 입사자의 직속 상사, 그러니까 관리자에게도 공유가 돼요. 관리자한테까지요. 그거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물론 이게 뭐 낙인 찍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잠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좀 알고 선제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주자 이런 목적이죠. 예.
예를 들어서 뭐 정기적으로 1대1 면담할 때 이걸 주제로 삼아 볼 수도 있고 팀 안에서 역할 나눠줄 때 참고할 수도 있고요. 필요하다면 코칭이나 멘토링 같은 걸 연결해주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한 겁니다. 와, 진짜 인성검사 데이터 하나로 채용을 넘어서 조직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시너지 내는 방법까지 찾아가는 거네요.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. 그렇습니다. 경력만 보다가는 놓칠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사람하고 조직 사이의 궁합 문제를 데이터로 푸는 거네요. 네,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 조직만의 성공 방정식, 이걸 데이터 속에서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. 세상에 뭐 모든 조직에 다 통하는 완벽한 인성 프로필 이런 건 없잖아요. 그렇죠. 조직마다 다 다르니까. 중요한 건 우리 조직의 특수성 안에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시너지를 잘 내고 또 어떤 경우에 좀 어려움을 겪는지 이걸 조직 스스로 파악하고 이걸 채용이나 육성 전략에 반영하는 거죠. A사 사례는 인성검사가 바로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. 네.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쩌면 여러분의 팀이나 조직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팀원들 사이에 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거나 아니면 유독 조직 적응에 힘들어하는 멤버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뭘지. 혹시 우리 조직만의 성공 방정식이나 아니면 주의 구간 같은 건 없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단순히 쟤랑 나랑 성격이 안 맞아. 이렇게 넘기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어떤 패턴을 찾아보는 거죠.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.